선생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왜요? 이게 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탑이 좀 큰 거라서 머리가 안 닿아요. 이게 진짜요? 허리를 펼 수 있고 뭐 표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요? 키가 몇이에요? 자, 일단 올라와 보고 얘기하세요. 머리가 닿이는지 안 닿이는지. 안 닿이죠? 네, 너무 좋죠. 이게 이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할 때 이 탑의 크기를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1년생 백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잡을 초잡, 수리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 시작인 우체국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말에 월천만 원 정도는 이제 벌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시간 대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루에 보통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7시 반 전에 이제 회사에 도착하게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는 편이죠. 한 6시 40분 정도 되면 나가요. 보통 한 달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계세요? 보통 저는 한 달에 물량으로 따지면 3,000개에서 4,000개 내외예요. 돈으로 따지자면 네. 250에서 350 사이. 근데 저는 지금 딱 좋아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7시간 정도. 네.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한 2시 안에는 일을 끝나게끔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짜놨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입을 하면 가장 좋죠. 그래야지 따로 나가는 비용 없이 이제 유류비 기름값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또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량을 빌려주는 회사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또 차량 대여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차량을 또 빌려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달에 보면 한 50만 원 정도 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주로 뭐 하세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택배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500에서 1000까지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하나 일로 밤늦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월요일 이틀 쉬고 5일째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일찍 끝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일찍 끝내서 자기 개발을 하던 아니면 또 다른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던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쪽. 네, 트럭이 가지고 오면 저기서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거 주소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항상 배송하는 주소지가 있으니까 그 배송하는 주소지만 보고 빼면 돼요. 지금 이제 출발할 건데 로드맵 코스를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물건 쉬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딱 1시간? 한 요즘 제가 제일 작게 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돌리는 구역에 따라서 좀 물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치시는 분들은 한 300개, 한 400개, 400개까지도 하고요.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주소가 잘못 적힌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물품을 가지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락이 되었을 때 다시 갖다 드린다던가 안송을 한다던가 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저 형 착불 하나 온 거 있는데 제가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혹시 계좌번호 문자로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물품 현관 앞에 놔두고. 네, 감사합니다. 그 동호수로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평균적입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착불 같은 경우는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나서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배고프지 않으세요? 항상 배가 고플 경우를 대비해서 간식거리 뭐 이런 거 차에 좀 비치를 해두는 편이에요. 보통 물건을 뒤에 싣던데 앞에 세우는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뒤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 거를 많이 실었고요. 한 집에 하나 있는 것들은 앞에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앞에 실어요. 지금 한 집 완료했고요. 다음 집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들은 다 계단을 일일이 걸어서 올라가요?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 왔다 갔다 하는 주택이 많지 않아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여기 우체국 택배입니다. 물품이 왔는데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요? 셔터 앞에 좀 열어주시면. 네. 이렇게 매일 무거운 거 들고 하시면 허리는 안 아프세요? 그렇게 많이 무거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받은 구역이 좋은 게 그렇게 무거운 물품이 없이 소포들이 많아요. 다른 택배사는 뭐 생수 같은 것도 있고 생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우체국 택배도 공단, 이제 공장 같은 데 담당하시는 분은 또 무거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택배가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금액 차이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아쉽게 엄청 무거운 게 10kg, 20kg, 30kg, 40kg짜리가 와도 가격은 같아요. 이제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키가 다 있어요. 네, 아파트마다 이런 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돈 주고 구매를 해요. 아, 이것도 그럼 구매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별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1동, 2동, 3동, 4동 동별로 이걸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요. 주의할 점은 택배 동호수를 잘 확인해야 돼요. 숫자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을 주고 같은 호수를 주거나 뭐 이런 잘못 전달해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왜요? 아, 이게 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탑이 좀 큰 거라서 머리가 안 닿아요. 이게 그래요? 허리를 펼 수 있고 뭐 표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요? 키가 몇이에요? 자, 일단 올라와 보고 얘기하세요. 머리가 닿이는지 안 닿이는지. 네. 안 닿이죠? 좀- 네, 아, 너무 좋죠. 이게 어. 이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할 때 이 탑의 크기를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택배가 물품이 한 개수마다 가격이 똑같아요. 지금 보는 것 같이 요런 작은 거나 요 밑에 보면 이래 큰 박스나 제가 배송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무조건 부피 작은 게 좋겠네요. 그쵸. 이게 차량이 뭐 큰 짐 꽉 채우는 것보다 요런 잔잔한 거 요런 박스에 가득 실는 게 나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물건 받을 때 주소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분류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처음에는 집을 모르고 위치를 모를 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알면은 쉬워요. 금방해요. 왜냐면 새로운 곳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항상 배송시키는 데가 들어오거든요. 딱 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PDL을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지도상에 이렇게 다 뜨기 때문에 이거 맵을 보고 로드맵을 그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거 적응하기까지는 보통 한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이 적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금 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뭐 한 3일, 2, 3일 만에 네. 이제 아파트 다 돌았거든요. 네, 이제 나머지 몇 군데 돌면 끝이에요. 네, 물량이 오늘 평소보다 좀 더 훨씬 작아가지고 뭐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네요. 근데 제일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3개 못 드시나요? 예, 뭐 가볍잖아요, 그죠? 뭐 이거 충분히 다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삿짐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하루에 아파트랑 주택 비율이 얼마나 돼요? 90%가 아파트입니다.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김해 롯데 아울렛입니다. 아울렛의 장점,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계산하시면서 쇼핑해 본 적도 있으세요? 네, 운동화, 옷, 뭐 제가 필요한 거는 또 아울렛에서 사기도 하죠. 아울렛은 편한 곳은 아니에요. 아, 이게 그래요? 큰 곳을 다 돌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울렛은 보통 비율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한 10%? 10에서 15% 정도? 네, 여기가 매장이 장사가 잘 돼.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판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롯데 호텔 짓는 현장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남았네요. 아직 1시도 안 됐는데 오늘 물량이 지금 여태껏 일한 것 중에 제일 없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배달 끝난 건가요? 네, 마지막 끝났습니다. 이제 타시죠. 네. 이게 혼자 일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시면서 에어팟 같은 거 끼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죠. 어차피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혼자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혹시 이렇게 택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택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직원 채용하는 곳에 가서 직원으로 해도 되고, 자격증이 따로 있다면 뭐 운전면허 자격증이 되겠네요. 이 택배라는 일이 쉽고 편한 일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업무 중에 가장 일이 없는 날이고 가장 쉬운 코스, 그리고 어려운 코스가 하나도 안 들어온 편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네, 찍을 수 있게끔 딱 나를 잘 잡으셨네요.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다음 스케줄을 가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택배 기사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해주세요. 네, 뭐든지 뭐 시도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든 택배사가 될지 아니면 쉬운 택배사를 선택이 될지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마냥 인터넷으로 알아본다면 시간만 소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